부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이코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제 대치동에 처음으로 그 영광과 나중에 동일한 개별주도 방식의 자기주도 학습 전문 학원을 오늘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渡辺と申します。今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日本から参りました奥井康子と申します。이승현 과장님이십니다. 生徒にヒントを与えて生徒自身に考えさせ自分の力で問題を解けるように指導し 60%가 실질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시에 그 역전의 용사들을 싸워 이겨야 되죠. 말이 6대4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리버리 공부했던 수능 제대로 공부해서 이거 올려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로 가려고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에릭코치 사업부문 사장 이학철입니다. 먼저 에릭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예비사업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전송되는 본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통해 사업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릭코치 동영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코치는 2004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자기주도 학습 브랜드 에듀플렉스와 일본 전국 2000개의 지점에서 15만 명의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전파하고 있는 명광유숙이 합작하여 만든 개별지도 전문 브랜드입니다. 에듀코치 개별지도는 강사의 강의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학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학습지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듀코치 개별지도는 학생들에게는 개개인에 맞는 지도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시켜 놀라운 학습 효과를 줌과 동시에 학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는 탄력적인 강사 운영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과 확장성을 높인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에듀코치는 교육자로서의 보람과 사업가로서의 성취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창업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제가 에듀코치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에듀코치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듀코치가 속해 있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전망과 어떤 사교육이 진짜 전망 있는 사교육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코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왜 에듀코치가 최고의 창업 아이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전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그 아이템이 속한 시장이 전망이 있느냐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듀코치가 속한 사교육 시장은 그럼 과연 어떠할까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자료를 수집해 보시면 좋지 않은 뉴스들과 접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이 학원을 그만뒀다더라, 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을 써서 사교육을 계속 줄이고자 한다더라, 대치동, 사교육의 성지인 대치동마저도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다더라, 이런 뉴스들과 접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 시장은 분명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사교육 시장의 전망이 무조건 어둡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한 시장의 시장 전망이 어렵다는 것은 그 시장 규모가 단순히 줄어든 것만으로는 분석하기 힘듭니다. 다른 시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언제나 창업 아이템 1순위라고 불리는 바로 외식 시장과 말이죠. 자료를 보시면 외식 시장 역시 사교육 시장만큼 시장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사교육 시장이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전망이 어둡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경제 침체가 계속되어 전체적인 내수가 줄어들어서 발생된 결과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사교육 시장이 단순히 나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전체 시장의 침체가 반영된 결과일까요? 게다가 사교육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룬 결과입니다. 그 외식 산업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수요와 학부모님들의 열망이 얼마나 크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오히려 상반돼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사교육 시장의 전망이 외식 산업이나 기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결코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이 식당을 하나 오픈한다면 86명이 여러분의 식당을 유지시켜줘야 될 정도로 외식 지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구 대비 식당 수는 일본의 2배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전망이 나쁜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시장이 창업의 1순위라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사교육 시장이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옳은 분석은 아닙니다. 물론 학생 수 감소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잠재력이 큰 시장인지, 그리고 모든 사교육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은 바로 2010년과 2011년의 상세 1인당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듯이 2010년과 2011년에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24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자영업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결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세 항목을 한번 보면 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개인가해나 그룹가해 같은 개별화된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방문학습지와 같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교육은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사교육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으며 그중 특히 개별지도 시장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사교육 시장은 외식 등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서 결코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특히 사교육증 개별지도 시장은 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현명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남들이 다 한다고 또는 이미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해서 집단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진짜 맞는 효과 있는 사교육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개별 지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지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밝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